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식권대장이라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371억 원에 인수됐어요. 이 식권대장이 뭐냐면요, 우리 PD님도 식권 앱 쓰시잖아요. 예, 쓰죠. 어디 거 쓰세요? 저희는 또 페이코 서비스를. PD님 써보니까 어때요? 이 식권 앱 서비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죠. 네. 이게 식권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앱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가맹되어 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결제 뭘로 할래요? 하면은 식권대장 또는 페이코로 할래요? 해서 보여주면은 바코드 그냥 딱 찍으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점심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이런 모바일 식권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현대 이지웰이 지난 11월 8일에 식권대장 앱을 가지고 있는 벤디스를 371억 원을 주고 샀어요. 전액현금. 요즘 전액현금으로 주는 애들 많다. 요즘 그냥 시원해요. 시원해요. 오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식권대장이 이미 모바일 식권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1위예요, 1위. 근데 이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 임직원 복지몰 그 위탁 운용을 하는데 복지몰 분야 또 1위예요. 그래서 이제 1위가 1위를 사서 시너지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현대 이지웰이 이번에 인수한 지분 같은 경우에는 벤디스의 조정우 대표를 비롯해서 44명의 개인 또는 법인의 지분을 싹 사들여서 88.8%의 지분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을 매각을 하지만 실제 매각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벤디스를 운영을 하면서 안정화를 한다. 그래서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돼서 일반 기업, 관공서 이런 쪽에 한 2,100여 개의 기업, 기관의 복지모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직원인데 복지몰 어디 이용할 수 있어? 그럼 현대 이지웰에 들어가서 우리 복지 포인트 받는 걸로 요거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복지몰에서 어떤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은 헤라 이 제품 복지 포인트로 사면 30% 추가 할인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 쓰고 제품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복지몰을 운영하는데 이지웰이 복지 포인트 수주 규모가 작년에 1조 1,000억 원입니다. 그만큼 많은 규모 복지 포인트 가지고 있다는 거고 현재 얘네들이 복지몰 분야 1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인수를 했던 행위 자체는 복지몰 뿐만 아니라 B2B, B2E 기업과 임직원과의 거래 시장을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권대장 뭐 하는 업체인지 살펴보면은 2014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식권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조정호 대표는 원래 사시 공부하던 고시생이었대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아이폰을 보여주고 충격에 빠졌대요. 와, 이렇게 기술 발전이 눈부시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고시촌에 앉아서 판례를 외우고 있는 게 맞나? 그래서 되게 답답함을 느꼈다. 그래서 헌책방에 책 다 팔아버리고 나왔대요. 그래서 나도 여기 편승하겠다라고 해서 이 벤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창업한 3번째 회사고 창업 3번째 만에 대박이 났네요. 참고로 식권대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식권 앱 서비스인 식권대장을 비롯해서 작년 올해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확장했어요. 예를 들면은 배달대장이라고 해서 올 초에 론칭한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점심 나가서 사 먹기도 귀찮고 배달해줘 라고 하면은 오전 9시 반 전까지 내가 뭐 먹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은 단건 배달도 무료. 그리고 이제 우리들끼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오늘 볶음밥 먹자 하면 우리끼리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전까지 회사의 지정 장소에 배달이 공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달 대장도 론칭했고 복지 포인트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복지 대장도 출시했어요. 그래서 이 개방형 복지몰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이 어떤 숙소를 시즌권으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전자기기나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만한 것들을 묶어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이런 복지 대장도 오픈한 겁니다. 되게 좋네요. 이거 괜찮죠? 왜냐면 이거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서 살 거 없는데 하면 네이버 페이 그걸로 해서 쓰는 겁니다. 네이버가 여기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윈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권대장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작년에 거래액 638억 원 그리고 올해 1,000억 원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액이 이 정도면 매출은 결국 수수료 베이스니까 작년 매출이 69억 원 근데 당기 순손실 7억 원 순손실 굉장히 줄였다 이런 데 의의가 있겠네요. 자, 여기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정리해보면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토탈 복지 솔루션의 어떤 가시화. 이게 뭐냐면 현대 이지웰이라는 복지몰과
식권대장이라는 식권 모바일 앱의 조합은 서로 시장이 겹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 현대 이지웰 입장에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후에 현대 이지웰은 시너지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지 않는 고객을 어떤 식으로 우리 쪽에 끌어들이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권대장의 앱 활성 사용자가 훨씬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매일 이거 접속해가지고 결제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트래픽을 현대 이지웰의 복지몰로도 이동을 하자. 그래서 확장 서비스로 복지몰에서 밀키트를 판다든지 이 식품 관련되는 커머스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 두 앱의 시너지를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대 이지웰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그래서 현대 이지웰의 장영순 대표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국내 최고의 토탈 복지 솔루션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위가 1위를 먹고 둘 다 1위니까 뭐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의의가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스타트업에 이거 투자 너무 말라붙었어.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냉랭한 투자 환경 속에서 이렇게 M&A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타트업 시장이 그동안에는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자금이 비싸졌어요. 하도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얻고 엑싯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엑싯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 자금 바탕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투자한 애들 진짜 많았어요. 조정우 대표 외에 44명의 개인 또는 기업이 엑싯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VC 같은 경우에는 본 엔젤스 벤처 파트너스, 뭐 코그니티브 인베스먼트, 아주 아이비 투자 KB 인베스먼트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회수를 했고 그 밖에 일반적인 기업은요. 우아한 형제들, 배민, 네이버, KB증권, 유니팜, 부산은행, 산업은행 뭐 이런 식으로 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의의 있는 게 배민, 우아한 형제들하고 본 엔젤스 벤처 파트너스 7년 만에 투자 회수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회수했다는 거. 그리고 이 딜 거래액을 전액 현금으로 주면서 이제까지 보시면 88.8%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 오케이 자녀 지분도 나중에 인수할 수 있게 콜옵션 줘라고 해서 요게 계약에서 체결이 됐단 말이죠. 이 뜻은 향후에 현대 이지웰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장인의 점심 문화를 바꿨다는 데 식권대장은 의의가 있습니다. 2014년 이전의 식권 문화는요. PD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종이로 줬어요. 아니면 법인카드를 써가지고 영수증 발행 처리를 했다든지 또는 장부가 있었어요. 근데 장부에 막 이름 쓰고 뭐하고 했었는데 이 문화 자체를 바꾸면은 어떤 게 좋냐. 일단 요거 관리하는 인사팀, 복지관리팀에서도 플러스고 직원 입장에서도 땡큐예요. 왜냐면은 식권이나 장부를 쓸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몇 군데 없어요. 회사 근처 10군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식권대장 페이코 이런 식으로 앱을 쓰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회사가 아니라 요 앱 운영 주체가 가맹점을 뚫기 때문에 가맹점 거래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 먹지? 어디서 먹지? 이게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식권대장을 비롯해서 식권 모바일 앱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편리하다, 쉽다 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IT 개발이 들어갔었거든요. 기업에서의 리소스를 투입했어야 되는데 식권대장, 뭐 페이코 앱 깔기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앱을 깔기만 하면요. 기업의 담당자는요. 앱의 포인트를 할당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도요. 더치페이도 너무 쉬워요. 그냥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결제할게. 그래서 딱 결제하면은 더치페이 하면은 포인트들끼리 이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 카카오로 보낼게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편리하고 그리고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근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훨씬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거기에 일환으로서 리소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식권 서비스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과 임직원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네이버가 20대만을 위한 전용 뉴스 섹션을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속내 알아볼까요?